자, 그러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인사 먼저 드리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이렇게 3명 같이 했습니다. 이제 정붙겠어요. 맨날 같이 있어서. 네. 자, 이재영 위원님 나오셨고요. 네. 네. 유금순 위원님도 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라이브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마치 라이브 하듯이 편집 없이 달려봅시다. 한번 1시간 한 뭐 10분 정도 되겠죠. 쭉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한 건, 위원님들 준비하신 거는 장애인들도 여행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야죠. 장애인들도 여행 가야 되고, 또 우리 이장 위원님은 기관에서 일을 하실 때 장애인들 여행 프로그램 뭐 노상 준비해서 했었던 거고, 그래서 장애인 여행에 대해서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마침 또 광고는 아니지만 피크닉일 것 같아. 이렇게 있네요. 협찬인가요? 네, 협찬이면 너무 좋겠네요. 매일. 네. 매일.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장애인분들이 레저, 여가, 여행 뭐 이것을 즐기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나 아니면 뭐 제도적으로 갖춰야 될 뭐 미비한 점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나는 지금 못 다니고 있는데 다닐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꿀팁 뭐 이런 것들도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유금순 위원님께서 네. 하시는 게 무장애 여행 관련한 관련한 단체인데 한국 접근 가능한 관광 네트워크. 이름이 조금 길죠? 네네네. 네. 쪽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아주 또 기대가 되고 아이고. 그쪽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장애 여행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마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무장애 여행의 개념도 한번 설명해드리고, 그다음에 무장애 여행 모니터링 단이라는 게 있나 봐요. 저는 이제 열린 관광지에 음. 그 심층 조사 요원으로 2021년도부터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3년 차로 접어들었네요. 열린 관광이라고 표현을 또 하는 네, 분들이 열린 관광지라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런 것에 모니터링이나 뭐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 또 전문가이시기도 하니까 그쪽 관련한 컨설턴트 또는 모니터링단이 어떤 일을 하는지, 네. 그리고 또 나가서 강의도 하시잖아요. 네. 강의하셨을 때 엑기스를 좀 뽑아서 알겠습니다. 네. 설명도 좀 해주시면 네. 좋겠고, 세 번째는 장애인 여행 팁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장애인들이 여행 간다 그러면 저는 지금 뭐 저도 잘 모르지만 생소하지만 저희 기관에서도 단체로 여행 갈 때는 첫 번째 보는 건 이제 화장실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접근 가능한 화장실이 있느냐 뭐 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고 그랬는데, 아마 그런 정도로 해서 발달 장애인과 함께 여행 갈 때 또 봐야 될 것도 아마 있을 거고, 또 이렇게 전동 휠체어가 같이 가게 될 때 뭐 봐야 될 네. 상황들도 있을 테고, 네. 그냥 휠체어가 또 갈 때나 그렇죠. 목발이 갈 때나 다르죠. 시각장애인분이 또 여행 갈 때나 네. 등등 아마 그렇게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오늘 어디서부터 시작을 또 어디서부터? 해볼까요? 일단 무장애 여행. 뭐 정의 네.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나오는데 네.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누구나 그 여행지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여행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관광지를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한 여러 가지 서비스,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 그 자체를 이제 무장애 여행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무장애 여행의 개념이 접목된 곳이 바로 열린 관광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2015년부터 이제 조성이 되기 시작을 해서 현재 제가 알기로는 132개소인데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마다. 저는 컨설팅을 하는데 제가 참여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찍는 부분이 다른 부분들이 있다면은 저는 이제 딱새라고 해야 되나? 찍새와 딱새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닦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 여기 지정이 됐다. 그러니 여기 한번 가서 어떤 것들을 사전에 조성을 해야 될지를 이제
조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 심층 조사가 있고 사후 심층 조사가 있고 그다음에 몇 년 후에 한 1, 2년 후에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 관리하러 또 한번 가보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열린 관광지를 우리는 열린 관광지라고 하지 않고 언제든지 가봤을 때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느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열려가는 현재 진행형으로 보고 있지요. 네. 네. 열린 관광지. 아까 대충 얘기 들었을 때 120 몇 군데라고 네, 132개소. 32개소 예.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한국관광재단 이런 쪽에서 먼저 사전에 그 지자체와 협의를 해가면서 열린 관광지로 이곳을 조성을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면서 그 지자체에서 좋다 우리 그렇게 하겠다라고 할 때 정부에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1억에서 1억 5천 정도의 지원을 하고 나머지 한 5천에서 1억 정도는 지자체가 이제 부담을 해서 열린 관광지를 조성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미 이제 대부분은 이미 있는 관광지들을 네. 열린 관광지로 맞아요. 말하자면 네. 승격시키는 네, 이런 맞습니다. 정도의 일을 지자체가 신청을 하면 네. 그러면 그거 좋겠네라고 하면서 이제 일부 1억 5천 정도 네. 예산을 주고 그러면 지자체에서 5천만 원 정도 해서 네. 2억 정도로 열린 관광지에 맞는 어떤 하드웨어 시설을 좀 만드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돼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가 오늘 알려주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검색해서 찾아볼 때도 열린 관광지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그럼요, 있죠. 네. 그러면 다른 관광지에 비해서 비교적 이런 편의시설이 잘 돼 있다고 네. 기대할 수 있겠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관광 약자, 노인,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 영유아와 동반한 사람, 그리고 한시적인 장애를 경험하는 사람까지도 접근하기 좋고 이용하기 좋은 관광지를 열린 관광지라고 합니다. 이장 위원님 지금 자료 보니까 관광 실태가 있네요. 네. 네, 장애인 관광 실태. 그러면 먼저 그 얘기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네. 같아요. 장애인분들의 지금 관광 여행 이런 거에 지금 현재 사정은 어떤지. 영구 영역에서 음. 비장애인이 여행에 갔다 온 그 확률이 93% 정도 되고 장애인이 네. 12.8%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 예. 비장애인들은 93% 정도는 여행 갔다 왔고, 네, 네, 상대적으로 장애인들은 12.3%. 예. 예. 어, 12.8%. 그럼 우리 상위 10%에 네. 들어가는 거. 그러네요. 여기 상위 10% 이상 되는 분들이 네. 웃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되네요. 미안합니다. 아니 어마어마하게 낮네 진짜. 네, 그러네요. 어마어마. 일단 낮다는 확인할 수 있어요. 예. 그 장애인이 그 관광을 왜 못 가냐 뭐 했을 때 제일 큰 이유가 정확한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예. 저는 그 얘기 듣자마자 이동권 때문에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동하기가 마땅치 않아서 그러니까 했는데 그런 것도 포함해서. 포함해서 예. 이동할 때 수단도 내가 정보가 없고. 네. 네. 그러니까 뭐 이동권도 포함해서 숙박 시설이라든지 뭐 맞아요. 편의 그렇죠. 시설이라든지 네, 이런 정보를 잘 몰라서 못 가는 경우가 제일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참 답답했네. 네. 이동권 말고도 숙박, 아까 내 편의시설 뭐 이런 게 또 같이 네. 있어야 되니까. 저도 여행 갈 때 여행 자체를 잘 안 가고 저는 아까 내 93%에서 비장애인들 나머지 7% 안에다가 허위 7%. 한 7% 여행 절대 안 가요. 만약에 간다고 해도 누가 같이 가는 사람이 다 짜주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따라가는 그런 스타일이라. 여행사에서 가라는 패키지 여행. 네네네. 근데 그것도 저도 이제 왜 그랬냐면 그 여행을 짜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동 경로, 중간 중간 어디 가야 되고 숙박들 또 이제 맛있는 것도 되게 또 원하니까 다들 그런 맛집 찾고 이런 게 너무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공감이 좀 되네 한편으로는. 네. 또한 뭐 여행할 뭐 충분한
자본이 없어서 돈 없는 거. 여기 네. 맞아. 부담되고 시간도 없고요. 또 하나 특이한 점은 하나가 그 디자인이 시선 때문에 못 간다는 예, 그것도 쳐다보는 있었어요. 부담스러운 시선들 네, 네. 볼 수 있겠죠. 네. 끝입니다. 네. 네네네네. 거기까지. 네. 장애인들의 관광 실태는 현재 이제 그렇다. 네. 한 12~13%밖에 네. 안 되는 여러분들은 이제 거의 12~13%에 들어가 있고. 거기 들어가 있는데 네. 굉장히 공감이 돼요. 네. 네. 여행 뭐 많이 다니셨어요? 여행 저는 뭐 다 나올 테니까 네. 해외 여행은 사실 아직 잘 못 해봤고요. 음. 네. 근데 국내 여행은 일단 슬로프 4차가 생기고 나선 조금 더 자유롭게 다니게 되긴 한 것 같아요. 가령 일단 이따 말씀을 드릴 거지만 장애인 콜택시라는 게 이제 우리 교통 약자들에게는 대중교통이다라고 꼽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장애인 콜택시가 지자체마다 등록해야 되는 시기 내지는 또 뭐 이렇게 자격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 기준들이 조금씩 달라요. 예, 대동소이하게 달라요. 어쨌건 근데 어디서는 장애인 복지 카드만 있어도 된다가 있고 어디는 아예 그 뭐죠 보행을 할 수 없다 하지 장애가 있다라는 거를 그 증명할 수 있는 장애인 증명서를 떼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장애인 콜택시 이용하는데 예, 그리고 이제 신청을 해도 적격 심사 기간이 있어요. 작게는 뭐 3일에서 보통은 일주일. 그러니까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울산으로 놀러 간다 그랬을 때 울산 장애인 콜택시, 울산이 아마 부름인가 이름이 제가 이따 볼게요. 그 장애인 콜택시가 있는데 그 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뭐죠 여행 날짜로부터 한 보름 정도는 여유를 두고 이게 등록을 해놔야 되는 거죠. 팩스를 넣고 또 신청서를 쓰고 뭐 이래야 되는 어떤 상황이 있고요. 조금 좀 웃픈 얘기인데 그 등록을 하다 보면은 어떤 지자체에서는 주거 형태까지도 다 쓰게 해요. 그 신청서에. 그래서 새땅에 사는지 전세에 사는지 자가주택인지 아파트 형식인지 뭐 이런 것까지도 물어서 그거는 너무 과잉하게 어떤 그런 뭐죠?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게 아닌가. 개인 정보를 네, 예, 그렇게까지 할 건 없는데 라는. 왜 그걸 하지? 그래서 뭐 전세 사는 사람이면 더 잘해주고 글쎄요. 뭐 월세 사는 사람 더 잘해주고 뭐 그러려고 그러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지금 네. 경북 네. 그 이동 교통약자 지원 차량을 운행하는 기관들의 형태가 다 달라서 그 있어요. 다른데 왜 자기가 뭐 아파트에 사는지 월세에 사는지 뭐 이것까지 요구를 해요? 글쎄 그건 저기 각자 기관마다 네.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네. 잡기 위해서 예,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뭐 아무튼 이용인으로서 좀, 좀 그렇게 네. 타당성도 없고 약간 이해 불가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요 좀 과도한 개인 네. 정보 요구 기분이 좀 안 좋을 수도 있. 네네네. 근데 뭐 여기 나오시다 보니까 이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면 또 장애인 콜택시라는 게 있었고 네. 장애인 콜택시도 생소한데 가만히 보니까 여행을 예컨대 서울에서 울산으로 갈 때는 네. 서울에 콜택시라는 걸 내가 타고 장애인 네, 뭐 네. 장애인 이동 차량이겠죠 뭔가 네, 그렇죠.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네, 특별 공고, 이동 수단. 그렇죠 네. 공고 네. 버스 모양으로 된 거 되게 네. 노란색 네, 예, 맞습니다. 그런 걸 타고 서울에서부터 울산까지 아마 놀러 갈 거라고 당연히 생각할 것 같은데 네. 그게 아니고 울산 가서는 울산에 있는 장애인 콜택시를 따로 타야 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 거고요. 네. 지금은 이제 뭐 경남, 강원도, 충북, 뭐 충남, 또 전라남도, 전라북도 뭐 이렇게 광역 콜택시, 뭐 광역 콜에서 이렇게 묶어놔요. 단어를 묶어놓는데 네. 그게 또 조금 이렇게 맹점은 충남 콜택시면 왜 천안도 가고 어디도 가고 자유롭게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막상 거기다 전화를 하면은 일단 천안은 천안대로 다시 등록을 해야 되고, 예.
또 뭐 당직은 당신대로 또 따로 그 등록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말만 광역 콜센터지 결국은 세부적으로 그 지자체마다 등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내가 이제 시도를 벗어난 여행을 계획하게 되면 네, 그 시도 경계선을 넘어갈 때마다 몇 군데를 넘어갈지를 다 예상해서 한 예상해야죠. 15일 전부터 그렇죠. 그 신청을 다 넣어서 네, 야 이거는 뭐 거의 국가 그 경계선을 넘어가는 급이네요. 맞습니다. 맞아, 국경을 넘는. 그 국경 넘는 수준이네. 맞아요, 그런 것도 맞아요. 있고요. 음. 그거에 더해서 네. 어느 지자체는 음. 지자체의 이동이 자유로운 것도 있고 이동이 안 되는 지자체도 있기 때문에 그걸 미리 알아봐야 돼요. 맞아요. 전에 갔다 해서. 아니면 낭패당합니다. 그게 모두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무슨 말씀이에요? 충남에서 예를 들어서 뭐 충청북도 뭐 청주에서 음. 뭐 충남 뭐 천안? 천으로 간다. 네. 그 하면 네. 안 된다. 안 돼요. 안 된다는 거기서 거예요. 거기까지는 이동이 아. 안 되고 광역이라도 도 안에서 시도 또 뭔가에 또 국경을 넘어가야 된다. 대전을 거쳐서 어.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서울이나 음. 수도권이면 확실히 지방보다는 뭔가 이렇게 또 확산돼서 또 뭐랄까 세분화돼서 이렇게 좀 잘 운행이 되는 편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차량도 많이 이렇게 확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대전에 산다고 대전만 돌아다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행이 네, 참 그러면 가슴 타지에 그 관광객들도 오잖아요. 교통약자도. 네, 그리고 이 장애인 코택시가 네. 장애인 코택시이기 때문에 장애인만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노인, 네. 보행에 이 거동에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동이 아니고 그 거동이죠. 예,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또 걷는 것이 힘든 경우에는 의사의 어떤 진단서를 떼고 하면은 콜센터에 등록을 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통약자 편의증진법에 의한 노인까지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차이다 보니까 이건 장애인 차량이 아니고 이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교통약자, 네. 뭐 콜택시 이렇게 이름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마치 장애인 화장실과 같습니다.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만 사용하는 거 아닌데, 이용하는 거 아닌데도 장애인 화장실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장애인이 이용하는 데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예,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는 건 장애인 주차장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또 인식들을 하게 되기도 하죠. 이거 포인트가 하나 또 나왔네요. 안 그래도 장애인 콜택시 건에 대해서는 얘기가 또 한 번쯤은 해볼 만큼 그쪽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콜택시라고 처리됐다가 그 다음에 노약자, 네. 임산부, 네. 아동 뭐 이런 뭐 이동 약자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게끔 네. 예, 이름 명칭이 바뀌면서 사실은 노인분들도 쓸 수 있게끔 다 됐고 네. 임산부들도 쓸 수 네. 있게끔 돼 있는 거다 지금은. 아무튼 그거는 이제 맥락하고도 좀 벗어나서 우리가 여행 얘기했는데, 아무튼 지금 보니까 우리 한국 내에서도 국경 넘듯이 맞아요. 좀 하여튼 문제가 좀 있다 하는 생각이 네. 이거는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리고 세종시 콜만 이용하려고 해도요, 가깝잖아요. 대전하고 가까운데, 세종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려면 아침 8시 땡 하자마자 차를 콜 접수를 해야 합니다. 근데 타지에서 세종콜을 이용하려고 하면 저 몇 번 시도했거든요. 한 50번 가까이 전화해도 안 돼요. 그래서 어플로 하기도 하긴 하는데 결국은 저상버스 아니면 우리 지금 비원버스, 대전역을 지나서 오송역까지 가는 그 버스, 뭐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하거나, 아니면 대전 장애인 콜택시를 타고 일단 가기는 해요. 세종까지. 세종 네. 경계선까지. 네, 경계선이 아니라 세종까지는 가요. 가긴 가요. 가는데 세종에서 그 차로 돌아올 수는 없어요. 있긴 있는데 30분 대기하거든요. 30분 동안만 거기서 볼일을 보고 그 차를 타고 오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세종으로 갈 때는 우리 어플에서 접수할 수가 없어요. 꼭 전화로, 네, 온라인으로. 뭔가 그 경계 지역을 네, 그렇죠. 벗어날 예, 때는 예. 그렇게 해야 되는 또 그런 제약들도 있고, 한다 하더라도 그 차를 이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세종 한번 가려고 해도 가벼운 마음으로 가지지는 않아요, 솔직히. 예.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우리가 이제 대정권이니까 네. 바로 인근에 있는 붙어 있는 다른 시, 네. 예, 이렇게 바로 경계선에 붙어 있는 시 네. 그런 거를 이용할래도 그렇게 어렵다. 네, 지금 얼마 됐죠? 뭐, 위원님은 아시나요? 뭐가요? 정확하게? 지금 이제 그 충남권으로 음. 그 이동을 하긴 하죠, 지금. 이제 대전콜이 가긴 가요. 근데 역시나 30분 정도 되기는 하는데 이제 예전에는 공주, 세종, 계룡, 뭐 금산, 옥천 이런 데였다면 지금은 이제 뭐 천안, 또 당진, 뭐 태안, 조금 더 멀리. 네, 조금 멀리 가지만 어쨌건 원칙적으로는 전화상으로 온라인상으로 전화상으로 예약을 해야 되고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편도로만. 편들어만. 네, 예. 왕복으로 오려면 음. 30분 안에 볼일을 보고 그 차를 타고 와야 되는 그럼 상황이죠. 만약에 이제 그게 다 열어줘서 울산까지 갔다 쳐요. 예, 울산 갔으면 와우, 거기서 와우 이제 너무 좋아. 예, 아주 너무 좋은 일인데 울산 갔다고 치면 네, 그 다음에 올 때는 그러면 울산에 있는 콜택시를 타고 올 수는 있어요? 울산폴로 여기 대전까지요? 네.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게 서로 안 지금.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갈 수도 없어요, 울산에. 갈 수도 없고. 네. 그것까지는 바라지는 않고 바라지는 않고. 일단 네. 장애인들이 원하는 건 네. 지자체마다 음. 그 확실한 룰을 갖고 전국적으로 기준을 가지고. 예, 맞아. 전국적으로 움직이면 장애인이 보다 원활하게 이동권을 잘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갖고 있고 그리고 지자체마다도 그 갖고 있는 여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각각 다르기 때문에 네. 소도시라든지 대도시로 비교했을 때 대도시가 좀 더 많은 그 교통약자 지원 차량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양보해서 소도시에 좀 배려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야지만 예, 장애인이 원활하게 돌아다닐 수 있다고 예, 생각해요. 약간 다른 맥락이긴 한데, 네, 아무튼 그런 게 있네요. 뭐 배려까지는 모르겠더라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지자체마다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네. 그걸 정확하게 네. 하려면 국가에서 나서서 네네. 국토교통부라든지 이 주관 하는 부서에서 총대 내서 각 지자체 장들과 협의해서 예, 확실한 그런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확실한 그때를 안 법을 해요. 세워서 맞아. 예, 해야 될 필요성이 아니,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강원도에다가 제가 등록을 했든지 전라도에 등록을 했든지 간에 한 번만 등록을 하면 제가 장애인이라는 걸 곳곳마다 다 이렇게 증명을 해야 되는 건 좀 힘들어요. 힘들고. 네, 그러니 뭐 중증장애인이다, 하지 장애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증명이 된 어떤 그것이 있으면 그것이야말로 네트워크만 뭐라 해야 되죠, 우리가 한 그 시스템 안에 있어서 증명하지 않아도 제가 어디 갔을 때 저 여자라고 항상 증명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과 같은 좀 어떤 해석을 하면 좋겠어요. 나 여자입니다. 나는 50대 뭐 이런 것들을 증명하고 다니진 않잖아요. 계속. 근데 비장애인이 택시 타면서 나는 뭐 여자입니다. 뭐 나는 뭐 여기가 아픕니다. 나는 잠깐 다리가 아픕니다. 이런 거 주장하지 않고도 이렇게 잘 어딘가에서 광역으로 하는데 그렇죠. 네, 장애인들은 누가 봐도 어떤 때는 현저하게 눈으로 다 드러나 보이는데도 가는 곳곳마다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지자체마다 이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는 시스템이 네, 각각 개별로 구축돼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각각 개별로 구축돼 있으니까 개별로 신청을 다 넣어야 되는 상황이 네. 일단 첫 번째 문제고, 네. 그 만약에 개선한다면 두 번째
이 개별로 있으니까 우리가 입력하는 폼의 형식들도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통일화 시켜라 일단은. 그렇죠. 통일화 시키려면 뭐 아무래도 시스템을 한데 묶어서 만들어지면 구축 비용 같은 것도 오히려 절감할 때도 있을 테고 네. 그다음에 구축 비용이 절감되면서 한 번만이라도 데이터베이스에 내 정보가 올라가면 다른 데서 다 조회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내가 그 내 정보를 조회하는 거에서 기분 나쁘면 좀 양보하겠다. 대신에 울산이든 서울이든 뭐 충북이든 콜센터가 중앙에 있는 서버에서 그냥 데이터만 갖고 오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 정도로 하나로 만들어지면 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걸 안 하네 생각해보니까요.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도 좀 굉장히 문제네요. 네. 근데 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교통 수단이니까 그 관광 약자에게는 네. 아무튼 뭐 현실은 지금 그게 그렇다는 거 뭐 봤어요. 우리나라가 음. 옛날 큰 정부로 주로 음. 사업가 뭐 예산을 집행했는데 요즘 다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이양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영향도 없지 있는 않아 것 같다? 있고 이것을 다 큰 정부로 이양시키기도 조금 힘들고 하니까 그런 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시스템적으로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냥 데이터만 어디서 하나 갖고 있는 걸 열어주기만 하면 돼요. 서로 쓸 수 있게끔. 그렇죠. 이뭐 크게 어렵지 않은데. 이럴 때는 행복이만 하더라도 그렇죠. 거기에 딱 보면 거기 뭐 중증장애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 소득 수준, 딱 가족의 소득까지 다 나오는데 네. 정보 시스템에 지금 되는 것처럼 이거 뭐 그렇게 어려운 이게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네.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또 일로 간다 진짜. 자, 아무튼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알아본 건 일단 장애인 여행의 실태 먼저 한번 네. 알아봤는데 여행 실태가 13%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 이유도 한번 알아보니까 네. 이동하는 정보도 없고 숙박 정보도 없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나마라도 또 어쩔 수 없이 이용해야 되는 그 장애인 콜택시들이 아주 분절돼 있기 때문에 그걸 가는 곳곳마다 국경 넘듯이 이렇게 신청해야 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더 못 간다. 여기까지는 이제 얘기를 한번 훑어봤어요. 네, 맞아요. 네. 그 다음 이제 그러면 또 우리가 얘기해드릴 게 일단은 여행을 관광약자들이 하는데 아까 저 이자영 위원님도 그러셨지만 정보 그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는 정보는 우리에게 실질적인 어떤 유용함이 안 됩니다. 안전함을 담보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휠체어 타는 저와 비슷한 유형의 장애인이 다녀온 관광지 그리고 그 주변의 숙소 그리고 어떤 식당, 어떤 카페 이런 것들의 정보를 직접 찾아서 듣고 그렇게 이용하는 편이죠. 그게 필요할 텐데 진짜 네. 직접 찾아서 듣는다는 건 그러면 결국 그 구두로 지인을 통해서 뭐 구두가 됐든 아니면 뭐 SNS 상에 뭐 어떤 그런 정보 통로를 네. 통해서 듣긴 하는데 저만 해도 지지난주에 이제 그 전라남도 순창이죠. 순창 순천만 국가정원에 다녀왔는데 1박 2일로 있다 왔는데 네. 사실 그 주변에 얼마나 좋은 호텔 숙소들이 있겠어요. 그런데 휠체어가 들어가서 활동하기 좋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지인에게 물어봤죠. 다녀오신 분에게. 그랬더니 땡땡 무슨 호텔을 알려주셨어요. 갔더니 호텔도 아니고 모텔도 아니고 약간 애매했어요. 경관도 그렇고 뭐 그게 좋지 않았어요. 좋지 않았는데 뭐가 좋았냐면 이제 거기가 편의 객실이었어요. 이름도 조금 바꿔보고 싶어요. 장애인 객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장애인 객실이라고 하지 말고 편의 객실이라고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좀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안에 편의 시설들이 갖춰 있는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단차 없애고 경사로 뭐 경사를 줘야 될 때면 경사를 조금 주고 그 다음에 화장실, 욕실 이런 데를 핸드레일을 한다던가 뭐 이렇게 그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춰 놓고 그 다음에 휠체어 반경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조그만한 어떤 평수에 그 뭐죠? 그 호텔을 이용할 수는 없고 그 공간까지도 확보가 된 그러면서 가격도 많이 비싸지 않은 그러니까 저희는 뭐 호텔닷컴 뭐 이런 데 알아봐도 소용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잘 자고 왔습니다. 침대에서 못 자고 바닥에서 자고 왔습니다. 호텔에서는 왜요? 저 같은 경우는 호텔은 잘 모셔두고 이불을 끌어내려서 바닥에서 이불을 깔고 선생님하고 잤습니다. 네, 침대는 잘 모셔놓고 왜 내려왔어요? 왜일까요? 네. 아, 침대 위에서는 제가 민생고를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소변을 본다던가 옷을 갈아입으려면 막 이렇게 출렁거려가지고 바닥에 이불을 깔고 바닥에서 자고 아침에 저 휠체어에 태워줘야 되잖아요. 네. 리프트가 있을 리가 없고 네. 이승기가 있을 리도 없으니 그래서 이제 저희 활동지원사 선생님은 여자분이니까 또 선생님이 저를 들어서 올려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호텔 직원 남자분을 불러서 이렇게 안아서 내려주고 안아서 올려주고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호텔에서는 침대에서 자는 게 아니고 바닥에서 잔다. 그러면 좀 딱딱한 침대가 있거나 네. 아니면 그냥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옥 아, 네, 뭐지? 그 돌침대 같죠. 돌방 그게 뭐 있어야 그 된다는 거죠. 좀. 만약에 그게 있다면 가능하겠네요. 거기로 옮겨주시면 휠체어에서 수평 이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주시는 분도 좀 좋겠고. 돌침대. 네, 제가 아는 친구는 슬라이딩 패드를 갖고 다녀요. 슬라이딩 패드가 아니고 슬라이딩 패드 맞죠? 이 휠체어와 그 침대 사이에 그 뭐죠? 스테인리스 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끼워서 옮기는 거예요. 네. 마치 경사로처럼. 네. 이렇게. 네, 할수 그러니까 있게. 어느 정도 높이가 비슷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원시적인 방법으로 아까 말씀드린 침대에서 안 자고 그냥 바닥에서 휠체어 저기다 세워두고 이렇게 저 덕분에 또 밤에 체위도 바꿔주셔야 돼서 우리 선생님도 바닥에서 같이 주무시는 침대는 잘 놔두고 네, 그런 여행을 합니다. 네. 일단 얘기를 하다 보니까 첫 번째는 정보 부족을 얘기했었고 그다음 어려운 점은 이제 이동 자체의 수단이 어려운 걸 얘기했었는데 네. 이제 자연스럽게 숙박에 네. 대한 것들 그다음에 뭐 화장실 편의시설 네. 이용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까지 네. 흘러갔는데 네. 아마 이제 지금 우리 위원님은 요 전동 휠체어를 여행할 때도 그대로 이용하시는 거죠? 그렇죠. 아, 네. 우리의 다리니까 요거는. 네. 이대로 공간 이동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보면 요새 그 공항이나 네. 철도 같은데 보면 수동 휠체어로 전동화 시켜주는 네. 그런 식의 이제 서비스들도 있더라고요. 네. 도착해서 잠깐. 아,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도 수동 휠체어로 이동하실 수 있는 정도의 척수 장애인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거기보다 더 중증인 분들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것도 안 되니까. 그것도 안 되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금 제일 어려운 여행하기가 제일 어려운 장애인은 전동 휠체어가 제일 어렵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시각 장애인보다도 더. 네, 사실 그래서 저희 휠체어를 그 전동 휠체어를 특히 사용하는 사람들이 관광지든 그 외 여러 가지 이제 시설들을 더 이용하면서 목소리를 좀 내고 하면 뭐 금방은 안 바뀌겠죠. 그렇지만 조금씩은 바뀌고 또 정말 그 뭐냐 그게 무슨 논리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다니기 편하고 접근하기 편하면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그렇죠. 대부분 다 편하다라고 정말 말씀드릴 수 있죠. 그렇죠. 예. 모두의 권리 뭐 이런 얘기 하니까. 그렇죠. 예. 예. 유니버셜 디자인에서도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네, 뭐 이런 얘기 하는 모두가, 거니까.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장애인뿐만 아니라 이동 약자들을 위한 여행지, 뭐 아까도 열린 관광지 뭐 이런 네. 얘기 하셨을 때 네. 그런 인프라 시설을 설계하고 맞출 때는 가장 어려운 사람 기준으로 맞추면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될 테니까. 그렇죠. 전동 휠체어 타시는 분들한테 기준을 좀 맞추는 게 좋겠다 싶네요. 우리는 나름대로 그 뭐죠? 그래도 여행을 즐거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이 주는 기쁨과 자유가 있기 때문에 길을 만들면서 간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일단은 이 전동 휠체어만 먼저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래도 이자연 위원님보다는 더 어려울 것 같으니까. 아닌가 한번 이쪽도 물어볼까요? 이자연 위원님도 만만치 않게 어려워요? 그래요? 어디 여행 가시려면? 어려워요?
어렵다고 하는데 하죠. 어떤 게 어렵습니까? 어려운 건? 저 같은 경우는 네. 글쎄요. 손을 못 쓰니까 음. 손을 못 쓰니까 네, 손을 못 쓰니까 이제 지하철 꼭 이런 거? 누가 음. 같이 가야 아, 되기 때문에 누가 같이 가야 되는 거는 뭐 거의 다 그렇고 맞아. 네, 그 외로는 뭐 숙소 같은 거는 그래도 이용을 다 하시는데 네. 크게 어려운 거. 화장실 장애인 화장실 화장실 제 화장실이 제일 불편해요. 이제 불편하고 네. 장애인 화장실은 이제 1순위로 있어야겠네요. 전동 휠체어는 무게 때문에 뭐 아무렇게나 갈 수도 없고 아무렇잖아. 네. 일단 어떤 차에 실을 수도 리프트 슬로프가 장착이 돼 있는 차여야 되죠. 반드시 그걸로만 가야겠네요. 그렇죠. 저상버스도 마찬가지. 저상버스를 탔는데 네. 막 굉장히 용감하시고 그 정말 선한 마음을 갖고 계신 건 알겠는데 이걸 통째로 들어주겠다라는 분이 있어서 200km가 넘는다. 네. 휠체어가 한 160km 나가고 사람 몸무게가 실리면 네. 한 220, 30km가 나간다 생각하면 못 드신다. 그래도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면 네. 수동 휘철을 해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런 경우가 있어서 어쨌건 슬로프 차량, 리프트 차량이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장애인 콜택시인 거고 광역 이동은 대부분 기차, 시외버스 없잖아요. 아시죠? 19년도에 4개 노선, 네, 시외버스가 잠깐 짜잔 10대 출연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유금순 위원님께 부탁드릴 만한 거, 그러면 이렇게 여행을 그래도 많이 다녀보셨으니까 네. 여행에 대한 팁 뭐 정도 한번. 이제 나는 한 번도 안 나갔는데 아까 내가 13점 몇 프로라고 했으니까 네. 나머지 한 90% 거의 80% 되는 분들이 이제 어우 야 저런 게 있다니까 나도 여행을 가볼까? 라고 한다면 뭐를 준비해야 될까라든가. 일단은 장애 관련 단체에서 원하시는 만큼의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도 모르시는 분 내지는 조금밖에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저가 몸담고 있는 한국 접근 가능한 관광 네트워크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거기에서 여행 꿀팁들을 많이 얻으실 수가 있어요. 다녀오신 분들의 사진과 함께 여행기도 담겨져 있고요. 한번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부산이 됐든 어딘가 국내에 네. 그 관광지를 여행을 하시겠다 할 때는 네. 그 주변에 호텔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뭐 가령 저희가 조금 추천드리기로는 서울, 또 부산, 또 대전, 뭐 광주, 뭐 이런 어떤 대도시, 그 광역 단체, 뭐 광역시 이런 도시에서는 토요코인이라는 호텔이 있습니다. 토요코인 호텔은 일본식 호텔인데 사실 비즈니스 호텔이에요. 그래서 그 뭐죠? 그 호텔 직원의 인적 서비스를 받을 수는 없어요. 조금. 거기서 요구하는 건 꼭 뭐 보호자, 보조인과 함께 오세요.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합니다. 근데 제가 중점을 두는 건 뭐냐면 편의 시설이 잘 돼 있어요. 조금 좁은 공간 안에 원하는 것들을 이 장애 어떤 맞게끔 휠체어 동선까지도 감안해서 욕실과 화장실 그리고 침대 그리고 휠체어 반경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선호를 하는데 네. 네. 아니면 이제 기타 유명한 어떤 호텔들의 편의 객실, 즉 장애인 객실이 있는지 아닌지를 홈페이지를 통하여서 알아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도시에 여행을 하셨을 때는 응급시에 이용 가능한 기관들이 있어요. 피부에 그렇게 와닿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네, 보장구 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단체가 있고 지자체의 사회복지과 그렇게 와닿진 않아요. 네, 그러네요. 예, 응급의료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119 경찰서. 제가 제주도 여행을 갔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휠체어에서 바닥에 내려앉아야 되는데 우리 활동지원사 선생님이 해줄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경찰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경찰이 와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나를 부르면 안 된다. 아하. 우리는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아하. 하셔서 아저씨 죄송한데
저는 여기서 내려오지 못하기 때문에 뭐 씻고 자고 해야 되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된다. 정말 죄송하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도움을 좀 요청했다라고 했더니 이렇게 내려주시고 가셨어요. 한 번은 서울 동대문구 토요코인 호텔에서 잠을 잤는데 아침에 휠체어에 다시 타야 됐는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자 활동지원사 선생님 한 분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여행을 갔던 친구가 외국인을 불러왔어요. 외국인 투숙객을. 그래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키가 이렇게 장신인 분이 아주 바닥까지 허리를 숙이면서 저를 안아서 휠체어에 태워주고 Are you okay? 이렇게 묻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맙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여행을 가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여행에는 수많은 경우의 수와 변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좀 즐기시는 게 좋아요. 쫄지 마시고 여행하기 전에 미리 겁먹지 마시고 한번 부딪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집에만 계속 계실 건가요? 그리고 집에서 많이 다쳐요. 생각보다 집 밖에서보다 집 맞아요. 안에서 더 많이 네. 다칩니다. 사실 그런 것들도 조금 한번 말씀드려보고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 콜택시 강역이동 지원센터 뭐 이렇게 네네. 있습니다. 이거 제가 올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장애인 콜택시 전화번호를 좀 네. 알아두시고 숙지하셔서 전화하시면 네. 돼요. 네. 딱히 팁이 없어요. 전화해서 하지장애가 있습니까? 뭐 몇 급인 뭐 그 중증입니까? 경증입니까?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네. 그리고 이제 여행지 가면요. 접근 가능한 시티 투어가 있습니다. 시티 투어. 시티 투어. 네. 제가 이제 부산에서 이렇게 종이 팔찌처럼 네. 지금 올랐을까요? 제가 그 당시에 15,000원? 15,000원인가 주고 팔찌띠를 하면 그 버스가 순환을 해요. 그러면 그 버스가 쓰는 데마다 관광지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휠체어가 탑승 가능한 접근 가능한 그건 이제 없습니다. 일반 시티 투어하고도 네, 다르네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관광약자를 중점으로 말씀드리니까 관광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티 투어 버스는 네. 7군데 제가 알기로 아. 7군데에만 있습니다. 이따 음, 강릉, 제주도, 부산, 네. 서울, 인천, 인천? 여기 그런 데 뒤에 있어요. 있어요? 예, 그렇게. 그러면 뭐 거기는 신청으로 뭐 어떻게 해요? 신청요? 네, 뭐 그걸 어떻게 하는 시티 거예요? 투어 버스는 그냥 그 정류장에서 타겠다는 의사를 하면 거기서 표를 이제 아까 왜 팔찌 형식이든 아니면 뭐 이렇게 발급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 봐봐요. 저도 관광 약자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시네요. 근데 이제 하위 시티 투어 7%. 아니 7%. 근데 그러면 시티 투어 아까 말씀하신 게 네. 일반 시티 투어는 네, 접근 가능하지 않다라고 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죠,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접근 가능한 시티 투어는 뭐 어떻게 신청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서 있으면 똑같은 네, 거예요? 거기에서 장애인 복지 카드, 그거를 제출하고 어딘가에 제가 서 타겠다 있으면 하면 되는 거죠. 그 버스 자체가 늘 있어요? 네, 있는데 네. 그 한 대 아니면 2대 이렇게 들어갑니다. 전동 휠체어가. 음. 그래서 일행이 만약에 갔을 때 음. 제가 이제 제주도에서 친구하고 여행을 했는데 네. 한 대밖에 안 된다고 해서 우리는 찢어줄 수 없다. 네. 죽어도 같이 죽자. 그러고 네. 그냥 안 탔습니다. 누구는 타고 누구는 안 탈 수는 그럴 수 없잖아요. 있죠.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네, 있고 그걸 한번 이용해 보셔라. 네. 그다음에 뭐 이제 그 인근의 지하철역, 기차역을 알아두시는 게 좋은 게 지하철역에 장애인 화장실들이 잘 구비되어 있잖아요. 그렇겠네요. 그게 팁이에요. 어떤 분들은 어떤 여행지 갔을 때 지하철역이 가까우면 거기서 용물을 보십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관광지 갔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총장님이. 네. 장애인 화장실이 어디 있나. 네, 네. 그걸 먼저 보고 비올 때를 알아야 뭐 채우든지 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제주도를 비롯한 이제 그 도시마다 렌트카가 있긴 해요. 제주도에도 있다고 저는 굉장히 소문은 들었었는데 막상 이용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접속이 예약하기 힘들더라고요. 힘들다는 건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서 힘든 거예요? 아니면 차는 적은데 이용하려는 사람 많다는 많아서?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아. 미치지 못한다라는 얘기인 거죠. 어쨌든 제주도 같이 관광지가 잘 돼 있는 데는 전동도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네. 설비를 갖춘 렌트카도 있다. 네.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솔라티라는 차량이 있어요. 네. 휠체어가
이상적으로는 6대 들어가요. 전동 어. 4대 정도에 수동 네. 2대 정도. 네, 그런데- 사진으로만 본것 같아요. 저도. 예, 그런데 그 솔라티 차량 아마 폐차 직전일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제주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들 위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관광객 차지까지 오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리고 여행 가도 1시간 정도의 차이를 두고 누가 먼저 하나 떠나고 다음에 또 하나가 떠나고 미리 가서 한 사람은 밥 먹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이 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다 보고 있고 갈매기 새우깡 주고 있고 막 이래야 되는 상황도 핀처가 4대가 같이 가면 친구들이 한 번에 가면 좋은데. 한 번에 못 예, 다니고. 예. 그래서 그런 차량을 만들어야 되는데 안전상의 이유로 오히려 그런 차를 안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또 순천에서는 휠체어 2대가 들어가는 차량을 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다인승 차량이라고 저희는 얘기하거든요. 그거 타고 싶어 해요. 네. 근데 조금 위험해요. 예, 뭐 방지턱을 넘어간다던가 이럴 때. 그렇군요. 네. 자, 그래도 너무 우리 안 좋은 얘기 자꾸 하면 용기를 냈다가 또 다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저기 네. 적을 알고 그렇죠. 또 나를 알고 네,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있다. 네. 불편하지 않. 네. 점은 있겠지만 네. 신청해서 다닐만 하다는 말씀이죠. 네네네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래도 가야 된다라는 가야죠. 말씀을 가야 열심히 됩니다. 드리고 있는 네. 것입니다. 네. 가봅시다. 네. 그리고 이제 해외여행 가실 때 네, 해외여행 네. 저 가봤냐고요? 네. 원래 안 간 사람이 더 LA 잘합니다. 저 아직 못 가봤고 가려고 지금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그 이제 전동 휠체어가 가능한 나라에 대한 제가 이제 소속돼 있는 그 뭐죠? 그 센터를 통해서 이제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요. 네. 이제 비행기 탑승 시에 배터리는 꼭 건식 겔 배터리여야 한다. 예, 습식은 폭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 태워줍니다. 네. 네. 그럼 지금 사용하시는 건 어떤 저는 이제 건식이라고 할 수 있으나 사실은 건식 아니에요. 거? 저 인산철 배터리라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런 그래요? 배터리입니다. 그러면 장수 배터리.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또 팁이 있습니다. 네. 팁이 있는데 이건 일단 인산철 배터리는 뺐다 넣었다 할 수 없는 분리가 되지 않는 거라는 아하. 걸 얘기를 해주고요. 네. 사실 여기서 차단하는 게 있어요. 차단 장치. 네. 그래서 비행기 탈 때 얘기하면 됩니다. 차단할 수 있다. 내 일단은, 거는 네. 예, 그런 얘기를 해서 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충전기 충전해야 됩니다. 기름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배터리 상태에 따라서 네. 막 우리 같이 여행 가면은 한두 사람이 뒤처질 때가 있어요. 네. 여행을 못 하고 오로지 배터리가 후달리니까 중간에서 계속 이렇게 충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와요. 어쨌건 충전기를 그렇죠. 네. 예, 챙기셔야 되는데 네. 국내용 충전기는 해외에서 사용이 불가하다. 그러니까 휠체어를 구매한 구매처에다 이걸 한번 상의해 보시는 거, 문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여행용 전압 변경 멀티탭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해요. 의외로 이런 거 없어서 당황하시고 굉장히 우리나라는 어떻게든 되는데 말이라도 통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방안책이 있는데 외국에 가서 그런 일을 겪었다면 정말 여긴 어디 난 네, 누구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문 장애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어허. 이런 것들은 주민센터에서 미리 발급을 받아주시고요. 네. 복용하는 약이 있다면 여유분을 꼭 챙겨두세요. 네. 그 여행이 아까 말씀드린 경우의 수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더 연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의 여유분이 필요하고 영문 진단서, 제가 가령 무슨 호흡기 질환이 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병원에 찾아가서 담당 주치의에게 아마 이 말씀을 드리면 영문으로 된 진단서를 아마 어디서 떼주죠? 원무과에서 떼주나요? 예, 떼주겠죠. 예, 그리고 여행자 보험을 조금 비싼 걸로 들어주셔야 됩니다. 싼 거 좋다고 너무 싼 거 하지 마시고 뭐 무슨 일이 있겠어 이러지 하지 마시고 예, 좀 마음이 든든하게 혹시 만일의 어떤 사태에 대비를 해서 여행자 보험을 들어두시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슬라이딩 시트, 시트는요 누워서 이렇게 체위가 맘대로 변경이 안 되는 분들은
깔고 그 시트를 돌리고 하면서 체위를 바꿔줄 수 있는 도구예요. 특히 이제 근육장애인이나 척수장애인분들이 많이 사용을 합니다. 노인분들도 좋겠죠. 그리고 두툼한 겉옷 그리고 이제 염색보 같은 게 도움이 돼요. 머리 감을 때. 염색보를 목에다 이제 착용을 한 다음에 세면대로 머리를 수그리는 형식으로 해서 같이 동행하신 분이 머리를 감겨준다던가 뭐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국내 여행은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 콜택시 등록 가는 도시에 그 다음에 튜브 이거는 튜브를 그러니까 펑크라고 하죠. 펑크가 나서 튜브를 바꾼다 하더라도 그 외에 드는 어떤 또 도구들이 있어야 되긴 하지만 어쨌건 우리가 스페어 타이어처럼 예, 튜브를 앞뒤 바퀴 하나씩은 조금 준비해 두는 것도 좋다. 그리고 이제 비행기 탈 때 똑같습니다. 제주도 가든 부산 가든 뭐 비행기 타고 이동을 할 때에 건식 배터리여야 한다. 그리고 그 항공사 있잖아요. 항공사마다 기내 반입 금지 물품 등이 있어요. 그러면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 예약할 때 꼭 전동 휠체어에 대해서 낱낱이 얘기해 주셔야 돼요. 나중에 갔는데 거기에서 막상 딱 뭐죠? 티켓팅 하기 전에 보면서 안 됩니다 하면 정말 이제 난감하잖아요. 그때 얘기합니다. 잠깐 좀 질문 드릴게요. 네. 나왔으니까 제주도 갔다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비행기 타고 또 갔다 몇 번 오셨나요? 몇 번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비행기 타고 갔다 올 때도 그냥 이렇게 하시면 다 된다는 거죠? 이 전동 휠체어가. 네. 근데 이제 가서 기내 휠체어로 바꿔 타야 돼요. 기내 수동 휠체어로 바꿔 타면 이 핸들링을 할 수 있는 항공사가 많지 않아요. 저가 항공사에 그 맡겼다가는 이 휠체어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분리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되도록이면 대한항공 아니면 아시아나항공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핸들링을 할 수 있는 좀 이렇게 숙련된 분들이 있다라고 보는데 나머지 그 외에 어떤 저가 항공사들은 이걸 다루는 걸 잘 모르기도 하고요. 잘못하면 이때 또 사진 다 찍어 두셔야 돼요. 앞뒤로 옆으로 다. 그래서 이게 없어질지 요게 없어질지 이게 부러질지 휠체어가 네. 이동 중에 그렇죠. 화물칸에 실리니까 그렇죠. 고장 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미리 다 찍어 두셔야 됩니다. 내 휠체어가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됐더라라는 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기내 휠체어를 타겠습니다라는 걸 요청을 해놔야 돼요. 해놓고 전동 휠체어 정보를 알려주는데 뭐냐면요. 높이가 얼마인지, 넓이가 얼마인지, 무게가 얼마인지, 배터리는 겔 배터리인지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습식이라고 얘기하면 어차피 못 타요. 네. 따로 비용을 받습니까 혹시? 휠체어 때문에요? 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따 제가 다행이네요. 이따 여행 얘기 잠깐 드리려고 네, 하는데 네. 하나 저희가 바꾸고 온 게 있었습니다. 네. 자, 복지 카드 지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조금 잘 안 돼요, 솔직히. 여기 저쪽에 우리 활동지원사 선생님이 앉아 계시지만 제가 다른 도시에 가서 서비스를 받으려면 저를 기피합니다. 활동 지원사 서비스. 네, 왜냐하면 이제 안 해봤던 분이고 저를 만나서 뭐 저 하루만 해주세요, 하룻밤 자고 이틀 해주세요 이렇게 하더라도 어떤 대상인지 모르고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겁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어쨌건 방문 지역의 중개기관에서 등록을 해가지고 활동지원 서비스를 연결해 달라 요청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제가 함께하고 있는 선생님하고 여행을 다 짜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협의가 되면 같이 움직이는 거죠. 자고 하는 것들이. 근데 이제 대개는 우리가 제주도 가면 제주도 선생님을 만났으면 좋겠고, 예, 또 강원도 가면 강원도 선생님을 만나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욕구가 또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잘 안 돼요. 안 돼요. 잘안될 것 같은데. 예. 그 부분 거의 잘하시고. 안 된다고 보는데요. 근데 제가 서울에서 몇 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못 가는 데 맞아. 그리고 이제 뭐 비행기 탈 때는 아무것도 물건이 안 보이는 가방 하지 마세요. 전동에 매달려 있는 배낭까지 다 보여드려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한쪽 면에 망으로 됐다던가 아니면 투명한 어떤
그 뭐죠? 그 재료를 이용해서 안에 것들을 꺼내지 않아도 다 보일 수 있게끔 예, 하는 그런 파우치 가방. 그것도 좀 꿀팁이라면 꿀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 주워 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예, 보일 수 있는 가방을 준비하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만약에 시각장애인이나 뭐 이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행기 타기 전이나 이럴 때 네, 반드시 이 정보를 알려줘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예약할 때. 네. 그거를 뭐 홈페이지 뭐 이런 데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화로? 저 같은 경우는 전화로 했었습니다. 전화로. 네, 네. 전화로 그냥 전화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 분이 이제 물어보는 질문에 대답을 하고 했죠. 그랬을 때 이제 조금 세세하게 물어봐요. 이분들도 찾고 관광 약자들이 이제 이동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 잘 안내를 그래도 해 주시더라고요. 네.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거의 많이 알려주신 것 같고. 마지막에 결론사항으로 넘어가자면 네. 관광지마다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네네. 홈페이지에 이런 편의시설이라든지 장애인에 관련된 정보라든지 이런 게 좀 미비해요. 네. 그래서 이런 걸 확실하게 넣어줄 필요가 있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결론을 얘기하자면 네네. 그 아까 유분순 위원님께서 네. 이렇게 뭐 쪼이지 말고 나와라 이렇게 하셨는데 네.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네. 정보를 많이 홈페이지 웹상에 많이 올려놓을 필요가 있고 경제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위원회 보완하기 위해서 여행 바우처? 네. 예, 여행 바우처, 네. 여행 바우처도 이렇게 여행 방. 거기- 맞아. 거기팔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고 현재는 없죠. 여행 바우처. 지금 없죠. 네. 여행 바우처. 그냥 뭐 문화 바우처라고 했지. 근데 그리고- 그건 여행이 아니지. 그리고 우리 국내 여행만 치더라도 관광지가 문화재가 많은 데가 그렇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부서가 이동에 관한 건 국토교통부고 문화재 같은 경우는 체육관광. 문화체통 뭐 각각 부서가 다 틀리기 때문에 네. 맞아요. 예, 뭐 관리하는 기준이라든지 대응하는 뭐 이런 거가 틀리기 때문에 네. 각 부서의 컨트롤 타워를 이렇게 만들어서 네. 그걸 정확하게 기준을 좀 만들면 장애인들이 많이 와서 구경도 하고 이동을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언뜻 드는 생각에 이제 그렇게 되면 서로 이제 또 장애인 여행지 이동권 뭐 이거 그러면 문광부 보건복지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장애인 이렇게 서로 밀잖아요.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으네요. 하여튼 세 거기에 군데가 장애인들을 같이 많이 채용하면 좋겠다. 네. 아무튼 뭐 그런 내용까지 해주셨어요. 활동 보조인이나 보호자가 여행을 같이 계획하면서 참고할 만한 것들 혹시 뭐 있을까요? 활동 구조가 안 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맞아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활동 우리도 보조사가 안 가도 우리도 안 가려고요. 나 그래서 못 가는 거죠? 위원님? 가려고요. 안 가려고. 어디 가려고? 이게 가장 큰 거예요. 아니 대부분이 안 가려고 하셔요? 아니면 뭐 반 정도는 가는데 큰 무리는 아니요. 하는 거예요? 거의 안 대부분. 네. 저는 두 분의 선생님이 계신데 한 분은 안 가려고 그래요. 한 분은 저는 그거 말고 다른 거 잘 해드릴게요. 지금 우리 또 한 분 선생님은 좋아요 가요 이렇게 하세요. 예, 그렇지만 어쨌건 여행 경비는 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안 가려고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어떤 부분? 여행 경비라든가 그것도 있죠. 내 노동 시간이 올바르게 보상받지 않을 걱정. 음. 네. 왜냐하면 여행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4시간 함께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인정받는 시간이 24시간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이거는 조금 네. 편법이 좀 얘기가 좀 뭐 사람 사는 얘기니까. 이제 그 장애인들도 동호회처럼 여행 동호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여행을 가잖아요. 타지로. 네. 아니면 타 국으로 가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럴 땐 활동지원사 선생님이 이제 다 한 분마다 다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분은 안 가기로 결정해서 없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있는 분들이 갈 때 그 여행비를 n분의 1로 해줘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두 분의 선생님이 가셨다. 그런데 여행 그 교통이란다. 관광 약자분들은 8분이다. 그러면 그 8분이 경비를 같이 나눠서 해주는 거죠. 십시일반. 네.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또 도움을 받기도 하고.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이게 벌써 이제 다른 관점과 측면인 것 같은데 네. 뭐 전 뉘앙스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여튼 네. 12.8%가 거기에 속하는 거고 가는 사람들. 그렇지. 여기는 말한 케이스도 네. 가고 근데 저는 그렇게 낮은 줄 몰랐네. 네, 80 몇 %는 한심은 안 가는 거고. 저 네. 언제 거예요, 저게? 음. 최근 거예요? 예. 12.8%가? 아무튼 그래서 더 여기 많이 지금 가야 돼. 말씀하실 때 제가 느낀 뉘앙스는 네. 지금 기분이 나쁘셔도 할 수 없어요. 기분 안 나빠요, 저. 그 뭐냐면 활동 지원사 8명이 내가 장애인이고 네. 그룹으로 같이 가는데 한 네. 2명 정도 활동 지원사 가는 네, 거에 대해서 네. 야 그러니까 우리가 n분의 1을 해줘 저 사람 거는 라고 하는데 그건 너무 당연한 건데 마치 그걸 해주는 것처럼 한다. 그건 아, 너무 당연한 이게 거다. 가는 경우도 뭐냐면 네. 그거 뭐 이건- 도와주러 가는 거잖아요. 이분도 의원님이 말한 케이스는 아마 기관이나 센터에서 조직된 자주모임 형식 아, 가는 그러니까. 동아일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거기는 사적인 아니 예 약간. 거기는 좀 공신력이 있으니까 네네. 그렇게도 하고. 국내기관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음. 거기를 가면 좀- 아무래도 활동 지원사의 급여 부분도 그렇죠, 좀 그렇죠. 약간 이렇게 중재나 조절이 다 가능하니까 예, 좀 그리고 가겠죠.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렇죠. 것도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좀 있고. 있고. 예.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우리 얘기했지만 활동 지원사와 이용자가 잘 만나는 거 정말 참 중요하죠. 행운인 것 같아요. 우리. 맞아요. 여러 가지가 다 잘 맞기는 부부도 잘 안 힘들어요. 맞는데 맞습니다. 부부도 참 잘 안 맞는데. 네. 선생님이 부부 얘기를 그러니까. 하시네.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떠나지 않고 남아주시는 겁니다. 다 남아주시고. 어느 측면에서는. 얘기가 갑자기 조금. 아무튼 여행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그 게시판 뭐 이쪽에도 꽤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 전에 그 궁금증 온 게 있었어요. 장애인 활동 지원사인데 여행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근데 거기 앞으로 왜- 그런 얘기 더 많아질 건데요. 예. 아니 그 활동 지원사가 예. 오히려 적극적으로 가고 싶을 때 내가 가도 되는 거냐? 그런 제가 그건 아는- 어떻게 되느냐? 막. 아까 위원님하고는 다르게 저는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제가 여행에 관련된 데서 움직여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네. 선생님들이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활동 지원사 선생님. 네, 우리 선생님도 가끔 제가 선생님 여행 가면 부부만 가시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럴 때도 있으신데 그거는 나는 안 가고 싶다 이게 아니라 둘만 가고 싶을 때도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그럴 수도 거예요. 있죠. 네, 그래서 경우가 많으시네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떤 때는 그런 여행도 하고 싶고 이번에는 선생님 우리 다 단합 대회 하는 거예요. 막 이러고 가자고 할 때도 있죠. 10월 2일 날 갈 겁니다. 부산 여행. 꼭두 새벽부터 출발해서 갈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인한테 동선 다 짜놓으라고 했어요. 뭘 먹을지 하고. 자, 오늘은 이 정도 이제 하면 될 것 같으죠? 네, 이게 다 준비하신 건 아마 다 못하기도 하셨던 것 같은데 뭐 다음에 또 얘기하죠. 네, 여행 생소한 주제였고 우리 더 자리 만들어서 영상 내보낸 지가 우리 같이 한 지가 한 4년 넘었잖아요. 네. 그런데 여행 처음 다뤘어요. 아, 그래요? 그만큼 사실은 컨텐츠로 할 만큼도 정보가 우리도 없었고 네. 그래서 저도 충분한 정보는 아니고 네네네. 얄팍하게 알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그래도, 불구하고 네. 장애인 여행이 정말로 네. 잘 가기가 어려운 거구나. 자, 오늘은 장애인 여행 그 중에서 이제 무장애 여행 또는 열린 관광 뭐 이런 용어들로 불리고 있는 장애인 여행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정보 주신 우리 유금순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또 여러 가지 의견 주신 이재영 국장님과
옆에 화면에는 늘 안 나오시는 우리 활동부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저기. 네. 인사하시고 마무리하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